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Q&A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질문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지원 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때 자기 부담금이 어렵다. 그리고 도대체 자기 부담금에서 현금과 현물이 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자기 부담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자부담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응자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셋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현금과 현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은 이 부분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못 써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의외로 그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출연자금이라고, 꼭 출연자금이라는 의미는 정부에서 자금을 출연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연자금이 무조건 무상지원금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출연자금은 우리가 이제 무상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그 다른 개념으로서는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대출, 그리고 고용이나 마케팅 등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이런 보조금들이 있는데, 보통 요 보조금이나 출연자금에서 사용되는 말이 자기부담금, 자부담금, 대응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자금은 뭐냐? 자기부담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자기부담금 자체가 거의 없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자금은 만약에 1억을 정도를 우리가 1억 하기보다는 제가 금액을 계산하기 쉽게 7천만 원으로 끊을게요. 7천만 원으로 끊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7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이런 무상자금은 정부에서 얼마만큼을 100% 무상 지원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한 70% 지원해 줄게, 80% 지원해 줄게, 90%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원 범위가 있어요. 조금 그 범위가 큰 데는 한 50%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70% 지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7천만 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 요런 탭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사업비가 있고, 요 총사업비 합은 정부지원금, 그리고 플러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지원 자금이 70%라는 거는 정부에서 우리는 70%를 지원을 할 테니 너네가 30%를 내세요, 이런 내용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공문을 봤을 때 반드시 그 내용을 봐셔야 될 게 정부 지원 비율이 몇 프로냐라는 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70%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30%가 되는 거고, 정부에서 90%를 지원한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합을 우리는 요 100%를 총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70%짜리 지원 사업에서 정부 지원금이 7천만 원이면 총사업비가 보통 1억이면 정부 지원금은 7천만 원. 1억이 70%가 7천이죠. 총사업비가 1억인 경우 1억이 70% 7천만 원, 그리고 자기부담금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보통은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인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70%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3천은 내가 내야 되는 돈이구나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한정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창업하는 기업이 1억을 지원을 받아도 3천만 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매출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 있고 특허 하나 있고 3D 프린터로 만든 시제품 하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제
플러터라던가 그냥 간단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앱이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구현된 사이트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요 3천만 원도 부담이 큽니다. 특히 청년들이 창업할 때는 그 부담이 더 크겠죠.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뭐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비가 더 나가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3천만 원도 힘드니까 이거를 두 개로 나눠준 겁니다. 현금과 현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들이 비율들이 다 공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뭐 현금 현물이 뭐 5대 5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은 10%, 현물은 90%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3천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10%다. 그럼 난 얼마 내면 돼요? 300만 원. 그럼 현물을 2,7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현물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는데 보통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시설과 장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그 200만 원짜리 그 PC를 샀습니다. 사무용 PC를. 그러면 보통 이제 뭐 감가상각을 뭐 5년에 걸쳐 산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PC니까 20%는 이미 소모됐다고 보고 그러면은 200만 원에 80%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160만 원은 현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창업자가 내야 되는 현금이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이 현물이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항목은 대표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인건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그런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근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산정 방식에 넣으면 거의 무리 없이 대표자의 인건비만으로도 엄청 큰 사업이 아닌 경우는 현물 납부가 거의 가능하세요. 한 1억짜리 뭐 2억짜리 정도까지는 인건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표자 월급이 만약에 연봉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현물로 거의 다 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예전에 현물을 그렇게 100% 현물을 만약에 대표자 인건비로 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정부 지원금 7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7천만 원은 대표자의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대표자 인건비는 이미 현물 납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은 대표자의 월급으로 쓸 수는 없고 다른 쪽에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말이 맞는 게 그럼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1억 받아서 대표자가 월 1,000씩 받아가지고 10개월 쓰면은 그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대표자 좋은 이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도 용납하기는 어렵겠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자금이 이제 무리한 유용이나 남용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현물 제도는 일정 부분을 대표자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지만 기업도 너희들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다만 기업이 부담금이 70%인 경우 1억 받았을 때 3천 정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므로 현물로 어느 정도 감해주겠다. 대신에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 월급으로 하게 되고 아니면 시설 장비 같은 거 뭐 거액의 투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물 인정을 해줌으로써 그의 대표자 인건비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공장 시설 투자했던 경우는 우리가 다 현물 인정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창업자금들은 이러한 이유로 대표자가 월급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랑 하나는 이제 개인사업자 회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너무 여기서 너무 벗어나니까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기 부담금 없어요 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100% 정부 부담이에요. 그럼 땡큐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고 지원 부담금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기업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래서 뭐 선정이 돼도 돈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현금과 현물을 맞춰서 내지를 못하면 실제로 이 사업에서 취소가 되고요. 일반적인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 내가 정해진 현금을 먼저 납입을 해야 이제 협약을 해서 사업비로 이제 정부 사업비가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업비에 해당하는 현금은 여러분이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 현금과 현물에 대한 계산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사업비는
무조건 100%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부 지원의 비율은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나와 있는 정부 지원의 비율을 하죠. 그럼 요 100%에서 정부 지원의 공문을 뺀 나머지가 결국에는 자기 부담 요 비율입니다. 그리고 요 자기 부담 비율에서 현금과 자기 부담 비율은 이거는 현금 플러스 현물로 나눠지고, 요 현금과 현물의 비율도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대5인지 뭐 1대9인지 뭐 2대8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비율을 가지고 나누면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공서 사업에서 총사업비를 미리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거는 요 정부 지원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내가 얼마를 신청할 거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를 신청을 해도요, 어떤 분은 1억을 다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요즘엔 아예 예시를 넣기는 하는데, 실은 예시 있다고 그 100% 맞다고 그냥 넣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금액이 진짜 1억 필요하면 1억 써야죠. 반대로 나한테 필요한 금액이 5천이면 5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보통 근데 이 사업비가 잘 쓰고 못 썼다고 해가지고 보통 평가 시에 그렇게 유불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나중에 사업비 조정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 금액을 얼마나 할 건지 결정을 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00%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나눠요. 얼마로? 공문에 있는 비율로. 그래서 70%면 70% 나누고 90%면 90% 나눠요.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요 1 나누기 요 정부 지원 사업비 비율이 곧 2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자부담금의 계산은 2에서 1을 빼게 되는 거고, 요게 3번이 답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현금과 현물을 나누면 4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정부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공문에 있는 비율로 정부 지원 비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빼면 이게 내가 내야 될 자부담금, 마지막으로 거기서 현금 현물 나눌 비율을 나눠서 맞춰주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거는 세부 사업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이드를 그 관공서에서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두 번 썼던 분들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여러 번 받았던 회사긴 한데 내가 그 회사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처음 하는 업무가 이거야. 그러면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비를 작성을 할 때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역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으로 오늘 현금과 현물에 대한, 그리고 사업비 작성에 대한 스타트업 Q&A 부분을 마쳐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